네, 강원도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에게 한국 해비타트가 조립식 주택을 공급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만큼 뿌듯하고 보람 있는 일은 없을 텐데요. 한국 해비타트 손미양 사무총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적절한 도움을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원도 산불 지원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네. 저희가 그 해비타트가 전 세계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재난재해 지역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사실은 주거 지원을 통해서 피해 입은 가정들한테 가장 좋은 도움은 사실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지난 4월 4일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난 이후로 저희가 8일 만에 집 3채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놀라운 이제 속도였을 것 같은데 네. 4월 10일에 3채를 공급했고 지금도 저희가 10채를 짓고 있고요. 일단 6월 3일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천안에서 지금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네. 5톤 트럭에 집을 한 채씩 싣고 강원도로 가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 조립식 주택은 이제 강원도에서 직접 짓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이제 만드는 것을 운반하게 되는 건가 봐요. 네, 저희가 이제 한국 해비타트에는 해비타트 목조 건축학교가 있습니다. 네. 해목교라고 불리는데요. 네네. 천안에서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하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해목교 50기 기수가 50기인 분들이 예. 2채를 지어놓은 상황이었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던 한 채 포함을 해서 3채를 이미 전달을 했고요. 네. 네네. 그다음에 지금 10채 정도 또 짓고 있는데 집이라는 게 굉장히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불이 난 곳에서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어서 이동식 주택을 전달하게 됩니다. 크기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해비타트 원래 주택은 24평짜리인데요. 네. 지금 전달되는 거는 약간 축소해서 임시거주 형태가 되기 때문에 7평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일반 컨테이너 박스하고 달라서 네네. 실제 거주가 가능하고 네. 나중에 이제 다들 집을 갖게 되고 원상복구 됐을 때 저희 해비타트 주택은 아마도 그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 센터나 또 도서관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장소로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 사실 조립식 주택이고 뭐 이동식 이 주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거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질 것 그럼요. 같은데 네. 그러면 건축 완료까지는 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저희가 이 이동식 주택의 경우는 한 4주 정도면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0채를 짓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기업이나 개인이나 기업들에서 지금 후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지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해비타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 주거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누가 먼저 생각을 했을까?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밀라드 퓨러라고 미국에 있던 그 변호사이자 굉장히 돈이 많은 그 백만장자가 있으셨어요. 네. 네네. 사모님이 린다 플러라고 사모님이 계시는데 두 분이 다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셨고 그래서 3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류에게는 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비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안락한 집에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그 비전 하에 이제 해비타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한국에는 25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지난 2001년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오셔서 함께 집을 짓고 하면서 아무래도 해비타트 인지도가 이제 시작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이 집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다 보니까 후원자도 그렇고요. 받는 사람도 실질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 해비타트 집을 받는다 그러면은 무상으로 받는지 아는데 그렇지 예. 않습니다. 네. 저희는 하우스 빌딩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액티비티를 통해서 결국에는 가정을 세우는 홈 빌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모든 입주 과정은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300시간 동안 본인이 집을 지어야 합니다. 같이 참여를 진짜. 해야 네네네. 되는군요. 집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집이 어떻게 나중에 메인테넌스를 해야 되는지도 스스로 깨닫게 되고 네. 일면 않는 적도 없는 어떤
봉사자들이 오셔서 집을 네. 지어주는 것을 보면서 난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 결국에는 또 다른 가정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또 하시게 되고요. 제일 네네. 중요한 거는 저희가 15년 동안 15만 원씩 무이자 상환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월세보다 적은 금액인데 무이자로 상환을 하게 함으로 해서 15년이 지난 후에는 아이들이 어른이 돼 있고 그 커뮤니티 속에서 커가면서 누군가를 위해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집의 소중함도 알 수 있으면서 또 나눔에 대한 의미까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좀 국내외에서 한 얼마나 지었을까, 몇 채나 지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국제 헤비타트가 1976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2,200만 세대에게 도움을 줬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도 1994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한 2만 4천 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헤비타트의 굉장히 큰 힘, 자원봉사자인데요. 네. 39만 명이 참가를 해서 도움을 줬습니다. 네. 자원봉사자 이야기도 하셨는데 아무래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또 참여해서 직접 집을 함께 짓기 네, 때문에 그럼요. 어떤 아주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를 네. 좀 해주시죠. 2001년에 이제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오실 때 1,3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 세계에서 한국에 모여서 집을 지었습니다. 네. 자신이 사용하는 망치라든가 도구를 다 메고 배낭을 메고 공항을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네. 굉장히 장관을 이루었죠. 그래서 기관, 단체, 기업, 교회 뭐 다 같이 참여를 했었고 지금은 대통령이 안 오셨는데도 연간 2,000명의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이런 활동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저도 합니다. 그러세요. 네네. 이게 특별한 이렇게 자격 조건은 정말 마음만 있으면 열정이 있으시면 돼요. 마음과 열정을 사랑하는 마음. 네. 예, 저도 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집을 지어드리는 일도 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3년 전부터 저희가 그 독립유공자를 돕기 위해서 서대문 형무소하고 지자체하고 보훈처하고 계속 협력을 해서 지어주고 있는데요. 네. 올해 특히 독립 100주년을 맞아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만간 아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서 저희 이사장님을 단장으로 발기인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공자들의 경우는 부모님이 독립운동을 하시느라고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기도 어렵고 더 중요한 거는 남겨진 재산이 없기 때문에 네. 집 한 채만이라도 아주 멀리 있어도 좋으니 한 채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도 직접 봉사에 참여를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시면서 좀 집을 지으시면서 좀 직접 겪으신 사례나 보람된 일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많아서 어느 한 개를 얘기하기가 참 힘든데 네. 보통 헤비타트 현장에 오는 친구들은 처음에는 내가 이걸 왜 와야 되나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방학 때 기껏 한국에 쉬러 왔는데 엄마가 참가비를 내시고 네. 여기 보내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화도 내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 너무나도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 돌아갈 때는 제가 얻은 게 더 많아요. 다음에 내년에 또 올게요.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고 저희가 8월 첫째 주에 번개 건축이라는 거 합니다. 번개 건축. 네. 매년 8월에요. 네네네. 네. 왜냐하면 카터 대통령이 오셨을 때가 8월 첫째고 네네. 첫째 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울 때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휴가 기간이고요. 음. 그러니까 휴가를 반납하고 와서 집을 짓는다는 개념인데 네. 2001년에 카터 대통령 이후로 계속 저희는 8월 첫째 주에 집을 짓고 있고요. 되게 요즘 가장 이제 특이한 상황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사춘기 청소년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집을 짓습니다. 네. 가실 때는 이제 엄마가 너무 안쓰럽잖아요. 너무 땀에 절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가족의 사랑이 굉장히 돈독해져서 많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끼리 똘똘 뭉치는 네네네.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집이라는 게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고 집 문제가 또 해결이 되면 삶의 수준이 또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필요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어떤 사업들 좀 계획하고 계신지
메시지 그리고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나눠주시죠. 지금 제가 듣기로 전 세계 주거 빈곤층 인구가 20억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자리를 얻기 위해 도시로 계속 몰려들기만 하게 되는데 도시로 몰려들었을 때 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슬럼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좋은 집에 살 수가 없는 것이 벌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가 하루에 힘든 고단한 몸을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이렇게 딱 편안하게 앉았을 때 네. 집이 최고야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절로 그렇죠. 나오죠. 하루에 한 번은 그걸 해줘야 되는데 네.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가 굉장히 폐허가 되고 엉망일 때 전 세계에서 와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그랬어라고 과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들을 찾아가서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헤비타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지원하는 일을 많이 할 것이고요. 대학생들은 여름에 아울리치를 또 저희 헤비타트와 함께 전 세계로 열악한 곳을 많이 찾아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는 부분은 유산 기부라든가 주거의 중요성을 아는 하우징 필란트로피스트가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생겨나서 진짜 선진국이 되어서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 분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굉장히 재밌고요. 네. 네.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네. 곳입니다. 그래서 와서 한번 해보시면 나의 적성이 이거이지 않았나 하시면서 가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네. 그 정도로. 저도 뭐 전직을 갑자기 하게 됐죠. 네, 올 8월 첫째 주. 네.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휴가 하겠습니다. 반납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예, 뭐 같이 반영을 해서. 네. 뭐 사무총장의 말씀처럼 주거 빈곤층이 전 세계 20억이고 정말 이렇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막막한 이웃들에게 그야말로 다시 살 수 있는 디딤돌 같은 희망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정말 이 헤비타트 사역으로 많은 분들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도 역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헤비타트 손미양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